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소홀해집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들도 서서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분도 들고 하고 싶던 취미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가끔 휴대폰을 열어보지만 새로 들어온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놓아버린 걸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연락의 빈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주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하나둘 깨지고 사라지니 내 모습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든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괜찮다, 원래 그런 거지라고 자위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버겁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경쟁, 이해관계, 체면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차라리 홀가분할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오니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약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나의 삶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마음은 더 다치고 몸도 점점 움츠러듭니다. 만남을 피하는 습관이 쌓이고 어느새 외로움은 깊은 우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울은 다시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립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엔 귀찮으니 만나지 말자. 언제든 연락하면 되지.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관계의 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느슨해집니다. 결국 어느 날 손에 쥔 끈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자고, 숨 쉬는 데는 혼자여도 되지만 살아가는 의미는 결국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의미는 서서히 빛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락을 미루고 만나자는 제안을 뒤로 미룹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결국 연락은 끊어집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마치 작은 균열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틈은 커지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골은 곧 외로움의 강이 되어 우리를 건너편에 고립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은 경제적 조건보다도 사회적 관계의 질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수고보다 혼자의 편안함을 택하고 그 대가로 더 큰 고립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한 번의 연락을 미루고 내일 한 번의 만남을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선택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소홀히 하고 내일의 나를 고립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금의 작은 무심함이 미래의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과제임을 알게 됩니다. 김 선생은 35년간 교직에 몸담다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카페에 가서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낮에는 가끔 산책을 나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자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일상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떠들었을 텐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다들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다가도 대화는 금세 각자의 현재로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손주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김 선생은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도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책을 읽고 TV를 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속 문장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TV 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웃 박 여사는 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모임에도 잘 나가고 주변 사람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 사람 만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회복되면 다시 나가야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다쳤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민폐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에서 소풍 겸 모임이 있었는데 박 여사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시리게 공허했습니다. 다시 불러줄까?
혹은 내가 나가지 않아서 점점 잊혀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박 여사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관계는 거창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 아주 작은 선택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번 모임을 거절하고 내일 한 번 전화를 미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의 끈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결국 손에서 흘러나갑니다. 김 선생과 박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혹은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평범한 장면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의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대가는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꼭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김 선생과 박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나이 들며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관계는 줄어드는 것일까? 아니면 달라지는 것일까? 젊었을 때의 관계는 대체로 넓고 활발합니다.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관계의 폭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많은 관계 중 상당수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깊은 인연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익에 의한 우정, 즐거움에 의한 우정, 그리고 덕에 의한 우정입니다. 젊을 때는 이익과 즐거움에 의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덕, 곧 서로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곧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양이 줄어드는 대신 질이 깊어지는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환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나는 점점 고립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고립으로 보이지만 이제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관계는 선별된 보석처럼 다가옵니다. 동양의 지혜도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관계 또한 무상합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인연도 언젠가 변합니다. 그러나 무상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끊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도 우리에게 시선을 바꿔줍니다. 칸트는 인간을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수단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잊어버리는 관계.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전환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사회 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얕고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넓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철학과 심리학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만 보이는 공백은 사실 더 깊은 인연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백을 두려움으로만 채우지 않고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다시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 선생의 침묵, 박 여사의 망설임도 어쩌면 새로운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환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고립이지만 관계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단순히 상실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본다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관계를 돌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편안했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모두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오래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의 다툼, 풀리지 않은 오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덜어낼 때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인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동안 미안했어. 잘 지내고 있지?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벽을 허물기도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용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관계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책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작은 교양 강좌, 이런 자리에는 같은 관심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연이 남은 생을 따뜻하게 채워주기도 합니다. 넷째, 작은 공동체 속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관계는 혼자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교회, 절, 마을 모임,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관계도 꾸준히 돌보아야 합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햇볕을 쬐어 주어야 꽃이 피듯이
관계도 작은 노력이 쌓일 때 아름다워집니다. 다섯째, 스스로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만으로 관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차 한 잔 어때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이 짧은 한마디가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기에 소중하고 변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잃은 인연을 슬퍼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결국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잠시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걷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외로움을 지우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과거보다 짧지만 그 깊이는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대신 관계를 새롭게 가꾸어 나간다면 노년의 삶은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 중에는 웃음을 남긴 것도 있고 상처를 남긴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다툼으로 멀어지기도 했고 어떤 인연은 끝내 붙잡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관계가 지금의 나를 만든 벽돌이라는 점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마도 답은 단순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깊고 따뜻한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기 위해, 성공을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관계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편안히 감싸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을 관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존재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삶의 끝을 준비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완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삶의 끝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내고 작은 정성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는 경쟁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가족, 한때는 가까웠지만 멀어진 이웃.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꾸고 있는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동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배우는 철학의 마지막 결론은 어쩌면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완전하다. 앞으로의 길이 길지 않더라도 그 길 위에 진심 어린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했던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였기에 충분히 아름다웠다.